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일입니다.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방송이죠. 11.6 사태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을 마무리 짓게 만든 이 11.6부터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12.12 그리고 그 이후에 5.17까지의 쭉 그 역사의 과정을 여러분께 그 당시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12.12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과 이 5공화국이 정말 출범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2.12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지금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군사 쿠데타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과연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면은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큰 단원의 이름이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세 번째 챕터로 신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 하면서 첫 대목부터 벌써 이 백기환 씨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딱 적어놓고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안사령부 앞에서 어떻게 보면 12.12 이후 전두환 사령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모습도 보이고요. 이 멤버들이 보안사 멤버들입니다. 하나회 아닙니다. 그 멤버들이 찍은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신군부가 등장하다 이런 제목을 하면서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했다. 12.12 군사 반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꿈이 다 깨지고 신군부가 새로운 군사 독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쭉 서술하고 있던데요. 글쎄요. 저희가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해드린 대로 보안사는 사실 12.12 때까지 전혀 정권을 잡겠다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보안사의 모든 어떤 군인들은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정승화 총장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사 반란을 갖다 막기 위한 그런 거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교과서가 맞을지 아니면 저희 역사의 증언이 맞는지 한번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 그리고 그 당시에 보안사에서 비서실장을 맡으셨던 허화평 이사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이 교과서 저렇게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한테 봉고받아야 되겠어. 너무 많이 보셔서. 예. 아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2.12가 과연 무엇이냐, 교과서에까지 저렇게 나와 있는 저것이 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장님께 좀 그 총론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2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승화, 김재규 라인에 섰던 통칭 육본 세력 내지는 구군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과 맞섰던 그 합수부 세력, 신군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늘 말씀하셨듯이 정승화, 그 다음에 김재규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관심이나 총애가 좀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으로 그 상징되는 이 신군부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상당한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군부 세력하고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 날 부딪혔는데 이 큰 두 세력의
그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맥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군부에 그 있었던 분들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건영 삼군사령관, 윤성민 참모차장, 장태환 수경사령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합수부 측 인사 그날 네. 30단에 모이고 네네. 하신 분들을 보면 예. 우선 황영시 장군, 예. 유학성 장군, 차기원 장군 예. 이분들은 육사 출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장군하고 개인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네네. 그리고 전 장군, 노 장군 이런 분들은 다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예. 그리고 그게 이제 30단장 하던 장세동 네. 그다음에 나중에 박의도 장군 예. 그다음에 박준민 장군 이런 분들은 보시면 우선 4년제 육사 출신이 주축이에요. 아, 신군부 쪽은.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유학성 장군, 황영시 장군, 우리 차기원 장군은 우리 전 장군과 같이 뭐 검한 일이 없는 아. 그냥 친분 관계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 합수 측은 박 대통령의 이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집단이에요. 예.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날 정성화 총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척을 네. 보면 예.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이 그룹 안에는 4년제 육사 출신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아, 그런가요? 그럼 주로 뭐 갑종이나 이런. 갑종. 예. 그 이제 그 면면을 보면 예. 윤석민 장군, 그 전에 이건영 삼군 사령관. 네. 이분은 육사 7기인데 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밑에서 차장하신 분이에요. 아. 그런 관계가 있고 예. 윤석민 장군 육사 9기인데 예. 정성화 총장 밑에 차장이야. 예. 그 정성화하고 한편이죠.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이 문홍구 장군이라고 있어요. 문홍구 장군. 예. 합참본부장으로 그날 수행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국이야. 원래 노재현 장관님하고 이게 같은 포병 출신이고 예. 그렇지만 이분은 김재규 보안사령관대 참모장 했습니다. 아. 아주 직계로 그렇죠.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병주 예. 특정사령관 이 양반도 김재규 사령관 밑에서 보안사 참모장 했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윤석민 장군은 예.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의 직계라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성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작전참모 하수건 예. 갑종 출신. 예. 갑종 일기인데 육본에서 뭐 핵심 참모가 작전 참모거든요. 예. 정성화 사람. 예. 그 다음에 장태환. 정성화가 데려다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소위 최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정성화 총장을. 정성화 장관이 김재규 장관하고 박 대통령 시해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보다는 어. 정성화가 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은 정성화 장군에게 충성하는 집단이었다고. 네.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확대하면 김재규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성격 자체가 그렇죠. 구분이 되네요. 예. 이쪽은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전두환 장군 쪽은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같은 그냥 보안사 멤버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합수 그렇죠. 멤버들. 우리는 아니 뭐 원래 허삼수 이학보에는 옛날부터 보안부대 요원이야. 12.12에서 갖다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저가 보안사령관 가시자마자 오라 해서 간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전두환 장군하고 그
군 때 같이 근무한 적도 없었다면서요? 그전에 아무도 없었다고. 친하게는 했지만 예. 난 그 밑에서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안사 예. 비서실장이면 어떻게 예. 보면 본인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자리에 예.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예. 없는 이사장님을 그 발탁을 했을까요? 그 이제 저는 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저를 예. 신뢰하니까 저를 이제 오라고 하셨겠는데 우리 그 당시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이 저가 이게 야전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신 일이 제가 구사단 작전 참모할 때 아. 1사단장 하셨거든요. 예. 아, 바로 옆에서. 예, 예. 나는 구사단 작전 참모고 백마부대하고 예, 우리 예. 전두환 소장님께서는 1사단장이야. 부대 있고. 예. 그리고 군단장이 이희성 장군이에요. 그 군단이 전술 토의를 할 때가 있었다고. 예. 1군단 산하의 모든 장군, 뭐 중요 참모들 다 모여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그날 토의 주제 발표를 내가 했다고. 아. 아마 그때 우리 전두환 장군께서는 호화평 실력을 처음 봤을 거야. 예. 그전에는 제가 뭐 군대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알았지만 제가 군인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지는 보신 일이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전두환 장군의 어느 자리에 사람을 쓸 때 그냥 뭐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세동 씨를 그 경호실장으로 픽업할 때도 30단에서 보니까 밤에 이제 그 보니까 다른 그 당직자들은 다 그냥 뭐 그 흉내만 내고 그냥 가는데 장세동 씨는 뭐 FM대로 그대로 다 하다는 거예요.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보고 아 이러면 믿을만하다라니까 이제 픽업을 해서 쓰고 그랬는데 아마 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우리 예. 장세동 씨하고는 완전히 이제 캐릭터가 다른데 그분은 아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군인이에요. 예. 데리고 서는 사람은 늘 안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한계를 벗어나면 이건 조금 예. 그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그러나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는 예. 육사 12 정규 육사 4년제 육사 출신들로 그렇죠. 구성된 합수부와 네. 정승화나 김재규를 오히려 더 충성을 하는 이 그룹이 이제 12월 12일 날 부딪혔는데 예. 만에 뭐 역사에서 무슨 뭐 가정이라는 건 정말 부질없는 네. 일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당시에 그 12.12 때 정승화 측이 합수부를 제압을 하고 만약에 그 뭐 일망타진해 버렸다. 그럼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김재규가 정권 잡았죠. 아, 김재규 대통령이 되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가 쭉 그 맥락을 놓고 보면 예. 김재규는 잡혀 있지만은 정성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강자로서 있었죠. 예. 그리고 인사도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다 자기 사람들로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정성화 구출로서 끝나려면 그렇게 소동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부대를 막 동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육군의 이 참모 총장이 없는 지부가 몽땅 수용소로 가야 될 이유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미스테리 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큰 소동을 벌이고 결국은 우리한테 제압을 당했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단순히 정성화 수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제압당했으면 예. 정성화 구출하고 김재규 꺼내서 혁명 3단계가 완성됐을 거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저지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참.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12.12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죠. 보기에.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한 바로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뭐 김재경하고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었으면 뭐 차후라도 예. 이게 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가 됐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네. 통해서.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인 노재현 장관은 당연히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에서 해임을 하고 수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어야 정상적인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네. 그거는 ABC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네.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정말 의문이 드는 것은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도대체 어떤 캐릭터길래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 결단을 못 내렸을까요?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야말로 정말 우유부단의 전형을 좀 보이거든요. 뭐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표현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뭐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최규하 같은 그 사람이 결단을 못 내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관료, 외교관이죠. 그것도 외교 관료, 예. 모범적 외교 관료였거든요. 예. 뭐 훌륭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평생을 본국 정부 훈령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훈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 거 아닌가. 코치를 받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저는 안 외교관 되는. 출신은 절대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 반기문 씨 뭐 예전에, 얘기 나왔을 때 저 예. 사람 안 되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는 최규하의 사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규하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포기했겠죠. 예? 그러면 노재현은 뭐예요? 지금 댓글창에서 노재현, 막 물어보더라고요. 예. 댓글창에서도 노재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 양다리를 걸친 거였냐, 막 그런 걸 막 물어보시는데 어떤 분이었나요? 노재현? 양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양다리 아니었고. 그 전형적인 이제 야전군인데 육사 3기 마산 출신이에요. 잘생겼어요. 사나이처럼 아주 키도 크시고 혹하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예.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시네요. 예. 어휴. 기억이 새롭습니다. 잘생기셨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이 소장님은 너무 그 후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은 그 장관 자리가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봐요. 글쎄요. 아니 12.12가 나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래 10시간이나 잠수를 타는 이게 군인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요. 예. 노 장관님하고 전두환 합수본부장 저의 개인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참모총장 수석 부관하실 때 예. 우리 노 장관님이 참모차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무실 옆이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해서 또 우리 전두환 그 당시 장관님은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어느 정도예요? 예. 뭐 적들도 다 내 편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왜냐하면 베풀고 또 이게 꾸밈이 없고 거늘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예, 잘 맞는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이 노 장관님도 화끈한 분이거든요. 예. 약주도 화끈한 분이 왜 10시간 도망가 있어요? 그건 좀 연구해봐요. 저도 이제 서정출 일군 사령관 하실 때 전서부관이고 이분이 2군 단장 했어요. 예. 그래서 서 장관님하고 이분이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잘 어울리고 술 잡수는 걸 옆에서 제가 늘 수행했기 때문에 저를 아주 잘 아신다고.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로서도 이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개인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날 있었던 행위는 어떤 경우도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였어요, 사실은. 역사 앞에서 예.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한 거죠.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냉혹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네. 아니, 그리고 저 나중에 예. 고인 되시기 수년 전에 제가 댁을 방문했다고. 예. 네. 예?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우리 전 대통령 술도 전하면서 그 뭐 지난날 다 우리가 해소하는 게 안 좋겠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회한에 잠겨 계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갖 이 비난을 자기가 들었는데 나는 변명할 수도 없고 괴로웠다. 그 인간적 고뇌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거시기를 확 떼버렸어야죠. 대표자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국가적 위기를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간인 출신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선을 넘어온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 사생관 생사관에 뚜렷했을 거고 그리고 군생활을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으면 저는 그 배후에는 필연적으로 뭔가 이 김재규 정승화하고 내통을 했던 게 아닌가. 김대중 씨. 예. 아니, 정승화하고 예. 내통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점이 저희들로서도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점인데요. 예. 이 총장 공관하고 장관 공관하고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예. 총소리 다 예. 들었잖아요. 총소리 나자마자 바로 담을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 벌써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위기의식을 느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자기들만의 뭐가 있었겠죠. 이- 예.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나? 뭔가 얘기를 예. 뭐 함께 여기에서, 하자라.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정성화 장군은 군을 장악하고 있고, 노 장관님은 부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이게 파워 게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도권은 정승화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두 분이 나라 걱정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일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 그런 배경이 아니라면 그렇게 재빨리 이건 말이 안 되는 일할 수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단언하지 않는 것은 고인의 입장을 또 개인 관계도 있고 자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이 못 하시는 말씀은 제가 예.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강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11월 18일 무렵에 예. 그러니까 12.6이 있었고 10월 27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날 정기 군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정승화 총장이 그 포진시킨 인맥들을 보면 수경사령관의 장태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승화가 데려온 사람, 특전사령관 정병주, 자신의 보안사령관 시절에 직속 부하, 6번 작전참모부장, 3군 사령관, 수도기계화 사단장, 26사단장, 30사단장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놨잖아요. 완벽하게 배치했죠. 예. 그거를 보면서 예. 대전복 임무를 그 담당하고 있는 보안사에서는 이 인사를 어떤 식으로 그 바라봤습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비상이 걸린 거죠. 예. 어, 왜냐하면
그 면면의 배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들이다 예.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 김재규 계열이에요. 네. 정승화 계열이기도 하고. 정승호는 김재규 예. 하순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보통 일이 판단하셨- 아니죠. 예. 그 우리는 예. 늘 출발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네. 박 대통령 시해, 예. 계엄, 권력 장악 예.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오치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육군 인사거든요. 예.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정성화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 의도를 너무나- 내보인 건가요? 명백하게 너무나 색깔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11월 18일 인사가, 예, 예. 예? 예. 그것도 경호법을 무시하고 장태환이를 갖다 놨다. 예.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원래 수경사령관은 경호실장이 임명하도록 그건 육군 총장 권한이 아니고 아니죠. 예, 예. 경호실장이 대통령에게 건해서 결정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친 예. 겁니까? 그리고 수경사의 단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군 인사참모본부는 그게 손 못 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재규가 문제가 아니고 정승호가 문제거든요. 예. 뭐 김재규는 감옥 서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 일은 다 정승호 해치우는 거예요. 예. 그 이 인사가 우리 합수부에게는 비상을 걸게 했다고. 이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고 네. 앞으로 문제가 시끄러워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예. 이미 어느 정도 그 확실하게 예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보안부대의 중요한 업무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실무자들도 예. 이래 되면 그 이제 육군의 인사 중요 인사가 되면 뭐 자당적으로 보안사는 전부 다 분석해서 그걸 예, 예. 보고를 한다고요. 이걸 딱 보고는 몽땅 김재규 정성화 사람이야. 뭐 그게 하나면 하나도 안 끼었어요. 예. 예? 나중에 전부 다 하나에 덮어 씌웠는데 예. 그때 우리는 이미 각오를 했다고. 가구까지. 이건 한 번은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12.12 한 달 전에 군인사 난 걸 보고 네. 야 이거 뭔가 좀 큰일을 한번 좀 치러야겠구나. 지금 댓글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죠. 예. 단순히 정성화 연행 조사 차원이 아니야. 아니네 이게. 조사가 아니다. 네. 어. 소위 국가 전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원으로 이게 이제 확대된 거예요. 예. 이 인사가. 예. 그 정성화 장관이 조금 그 점을 실수했어요. 의도를 너무 명확하게 너무나 드러낸 거네요 이게. 그만큼 자신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댓글창에서 장태환 장군하고 정승화 총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같은 고향이고 아 같은 고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꿈도 못 꾸는 수경사령관에 갖다 줬으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다. 그 자기가 취임하면서 예.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안 들었지만 나는 정성화 총장에게 충성할 거다. 그 군인이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국가에다 충성을 해야지. 자, 그리고 나서 예. 11월 18일 날 이제 정기 군인사에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자기 인맥, 김재규 인맥으로 그 대전복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령관들을 다 임명을 하고 나서 6일 후 드디어 이제 정승화 씨가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24일입니다. 이날이 79년 11월 24일 계엄 선포된 지 처음 열리는 계엄 확대 회의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2.6 사건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 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쉬정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확대 회의에 참석을 했던 진종채 장군, 그때 2군 사령관이었죠. 네.
그다음에 백석주 장군 육사 교장이었죠. 이분들이 아니 계엄사령관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 하려면은 박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 뭐냐 뭐 하고 뭐 아주 강력하게 이 반박을 하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휴회를 시켰다고 그래요. 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뭐 휴회.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 정승화의 발언을. 근데 이제 정성화도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청와대 쪽에도 있었을 것이고 예. 보안사에도 자기 끈앞풀이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합수부가 노 장관님과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 이 연행 수사 건의했음에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알았을 거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걸 이제 자신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예.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 대통령의 이 그 18년을 다 부인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반역 심리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만약 자기가 김재규와 같이 박 대통령 제거하는데 가담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애도를 표시했으면 몰라도 진종채 장군은 박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면 대구 사범 동문이에요. 육사 2기 동기고. 예. 예.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나이 차는 박 대통령, 진종채 장군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황영시 장군은 네. 아주 직성적인 분인데 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전두환 장군은 개인 친문 관계고, 예. 뭐 박 대통령을 예. 중심에 둔 친문 관계고, 사실 군내의 근무 경력을 보면 황영시 장군과 정승화 장군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한신 장군이라고 있어요. 예. 유명한. 예. 그분 밑에서 다 작전 개통 같이 근무했다고. 따라서 우리 황영시 장군은 당연히 정승화 장군을 옹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럼에도 딱 당신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세상 소문이 퍼질 때고 정성화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때거든요. 거기다 그런 그게 발언을 이제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 드러난 거네요. 예. 반발한 공개석상에서. 거죠. 예, 반발. 그러니까 이 정성화 장군이 예.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거예요. 예. 그 경험회의를 더 못했다고. 예. 그래서 해산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이 발언에 지금 반박을 한 거는 진종채 이군사령관 백석주 육사관 외에 또 있었습니까? 아니 그 세 분이 주에 아, 황영시 장군하고 황영시 장관하고. 세 분이. 예. 그 백석주 장군도 아주 뚝심 있게 센 분이에요. 아니 박 대통령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충성하더니만 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총장까지 시켜줬는데 예. 그 자기들은 총장도 돼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예. 딱 소리 하니까 예, 배반자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보안사에서 그 합수본부에서 수사하던 수사팀은 이 발언을 보고 받은 다음에 김재규 발언하고 일치한다. 이게 박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를 위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김재규하고의 그 발언하고 이거 그 일치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 이제 정승호가 그 발언할 때는, 야,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완전히,
어떤 올가미를 벗어났다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예. 하는 생각을 갖고 예. 이런 정책 발언은 레드라인을 넘어간 겁니다. 예. 이 겸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러자 김재규가 이야기를 했다고. 예. 그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럼 두 사람이 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저렇게 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음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는 사전에 자기들 모여서 우리 예. 박 대통령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사와 관련해서 더 확실한 심정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의 하나예요. 같은 패다. 참. 자,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 계엄 확대 회의가 11월 24일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한 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 날 예. 요 부분 좀 한번 그 정승화 씨 발언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 좀 한번 좀 예. 확대해 주세요. 예. 이날 그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언론사 사장단하고 편집국장 오찬 모임을 마련한 자리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발언을 이거는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불투명하고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종필은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시대 정치 지도자는 될 수 없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막을 것이다. 그 당시에 최규화 대통령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과도 정부는 빨리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의해서 총선을 치르고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그 정권에다가 물려주고 이양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니 계엄사령관이 이 계엄 확대 회의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난 지 이틀 사흘 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김재규도 합수부에서 이 진술 번복해서 예,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쏘았다. 예, 그다음에 정성화 총장이 계엄 확대에서 한 발언, 예. 김재규가 한 발언이 뭐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예.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 다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예,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예, 여전히 이 사람들은 소위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않았나. 예, 이 전국을 예, 이제 자기들이 주도해가는 이 노력을 계속 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성화 장군은 계엄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고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계엄사령관은 군인이잖아요. 계엄사령관 주 임무는 예, 이 방위태세, 예, 네. 사회 질서 유지예요. 예, 이건 자기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 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었겠지. 대통령이니까. 예. 그것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 이미 민주화의 선두에선 이 야당 지도자들 자기가 없다면 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구테타를 통해서도 내가 막겠다. 예. 이건 무슨 뜻인가? 병력으로 정권을 내가 요리할 수 있다는 자, 말이에요. 그렇게 발언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발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11월 26일, 27일 날 언론사 사장단 편집국장 오찬 모임에서 한 이 발언이 문제는 김재규의 발언하고 거의 또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일맥상통합니다. 예, 다. 자, 요 부분입니다. 11월 17일 날 김재규가 군 검찰로 송치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사실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김은 사상 무능 부패 문제에 있어서 안 되고
대통령 시해 후에 혼란 정국을 수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나뿐이었다. 이 얘기하고 정승화 총장 발언하고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귀납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기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 시해를 결정한 논리가 바로 저 논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발언을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예. 정승화 총장이 삼김 쿠데타를 통해서도 막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그날 김재규가 그 육군 검찰부에 의해서 군법회의에 정식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수부의 품을 떠나서 이제 계엄사령관 쪽으로 관할로 넘어간 거죠. 예. 12월 4일 날이 1차 공판이었는데 예. 1차 공판을 앞두고 군법회의 관할관인 정승화 총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기소유예해서 석방했습니다. 자, 이 이재전 장군은 그 당시에 요분이 이재전 장군인데 이분은 저 11.6 당일날 그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풀어준 이유는 뭔가요? 이재전 장군은 이제 육사 8기 팔기죠, 선두주자예요. 네. 충청도를 대표하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 좀 잘 알았습니다 이분. 이분이 군단장 아마 그게 육군단이 아니었나 싶은데 군단장 하실 때 예, 제가 서장관 수행해서 그 군단장 사무실 가서 내가 전수부관실 앉아 있는데 이제 군단장실은 아니고 전수부관은 다 바깥에 있잖아요. 예, 그 벽에 붙어 있는 걸 봤다고. 예. 근데 정확한 문장 기억이 안 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예, 철저 유신을 옹호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뭐 그런 저런 박 대통령께서는 신뢰할 수 있고 또 실력이 있는 분이고 총애를 했죠. 상당히 네. 실력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승화 장관의 이 뜻밖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군법회의에 넘겨야 되는데 정승화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마음이 상했어요. 예. 예? 풀어줘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근데 왜 풀어줬나? 이 사람을 군법회의에 공개적으로 이제 해부하게 되면 예. 정승화가 자객기 지시한 게 다 이게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승화로서는 재판에 넘길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날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예. 수경사령부 병력을 동원해서 네. 청와대 경호실을 포위를 해서 경호실을 무력화시켰죠. 우선 그 전에 예. 이재전 장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예. 니들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있어.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움직였죠, 이분이. 예. 바로 경호실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꼼짝하지 말고 있어. 근데 참모총장이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개선상으로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경호실장한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 예? 총장이 딱 지시를 하니까 안 움직인 거죠. 예, 뭔가 그 점에서 전투는 잘했는지 몰라도 국가 위기에서는 다 비겁하게 놓은 거죠. 자, 이재전 장군이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직무유기를 했다면 나보다 훨씬 권한이 많은 정승화는 몇 배 더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는데 정승화는 놔두고 왜 나만 구속하느냐. 거기다가 이분이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승화 총장이 이분에게 그렇죠. 명령 내린 사실, 하나 수경사 부분을 포위한 사실,
그래서 청와대를 무력화시킨 다 사실이 나오죠. 다 드러날까봐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요. 예. 재밌는 게, 이재전 장군의 머리가 이게 좋은 머리이기 때문에 예. 딱 저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기 수사관이 이야기해야 될 걸 이야기하신 거라고. 예? 네. 그 정승화로서는 재판에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면 정승화는 코너에 몰린다고. 그리고 정말 이게 참모총장하는 사람이 보통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만천에 네.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예.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석방시키는. 그거는 검사님만의 권한이에요. 예. 석방시키라.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뭐 합수본부장이 검사령관한테 가서 뭐 치고받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정승화 총장의 그 참고인 조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뭐 4일에 걸쳐서 예. 진술서를 뭐 누락시키고 삭제하고 막 그냥 막 고치고 막 이런 그 난리 끝에 참고인 조사가 끝난 11월 3일 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에게 정승화 이거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연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이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구속시키고 면직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이분이 이걸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거부가 아니고 예. 좀 기다리자 아. 그랬다고. 예. 노라는 소리 안 하고 예. 이 좀 기다려보자. 안정이 되고 예. 천천히 하자고 그랬었다고. 예. 그때 뭐 노재현 장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하거나 그때까지는 의심 안 했어.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예. 정식으로 2차에 걸쳐서 건의할 때까지 왜 안 움직이시니까. 예, 우리가 왜 그럴까 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연행조사의 필요성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계속 그 미적미적 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직접 그 직보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정성화 수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12월 6일 날 최규하 권한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예. 최규하 대통령 선출된 12월 6일 그날 전두환 그 사령관이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안 되겠다. 정승화 연행에 위한 준비를 해라. 이렇게 그 지시를 내렸습니까? 예. 뭐라고 그 이제 그 전에 이미 뭐 김정일은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예. 문제는 이제 뭐 김계원도 수사가 간날 끝났어요. 예. 정성화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바깥에서 김재규에 대한 뭐 호의적인 여론도 나오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다시피 인사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정승화의 이 의도가 거의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상태에서 더 예. 미룰 수 없는데 예.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은. 해를 넘기지 않으면 12월 초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시간 판단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합수본부장의 이학봉 수사국장 보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우리가 15일 넘으면 안 된다. 그 전에 15일을 수사해야 넘기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준비하라. 예. 그랬다고.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준비를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 이제 나중에 이 수사국장이 예. 이학봉 씨였죠? 예, 이학봉 수사국장이 이제 합수 본부장하고 의논해서 낸 결론이 이거예요. 예. 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 공간의 예.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이미 정성화는 자신을 보호하고 딱 이 예. 준비된 상태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정성화 공안에 연락했다고. 예. 그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이 상황 보러 가겠다. 예.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우경윤 육군본부 수사단장. 아, 우경윤 대령. 예. 예. 이분은 정성화 총장 부하예요. 직속 부하라고. 예, 예.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이니까 예. 그 얼굴을 알잖아요. 예. 그다음에 허삼수 대령은 이제 원래 대공수사요원에 예. 쪽 근무를 했어요. 예. 그 수사관의 이 경력이 있는 데다가 그때 그 직책이 허삼수 대령이 조정통제국장이라고 되어 예.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부서입니까? 이 중정, 예. 중정은 죄인 집단 돼 있었죠. 그때. 예, 예. 그래서 중정 구조조정 하는 데 갔다고. 그래서 이제 예.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보좌했죠. 예. 그 인원을 정리하고 김재규 사람 다 솎아내고 하는 예. 그 작업을 통째로 갔다고 그래요. 예. 그 허삼수 대령이 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리어리한 사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경윤, 허삼수 이렇게 헌병 대령, 예. 허삼수 대령 두 사람이 비무장으로 갔어요. 그런 일이 비무장을 갔다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공간에 도착했다고. 예. 그러니까 정성화 장관이 외출하려고 가져가 나오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 예. 정승화가 계엄군법의 관할관이니까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구속영장을 자기가 어떻게 발부를 해? 해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방부에 아직 군법회의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예. 뭐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없죠. 그때 이제 이학봉 국장 얘기는 군법회의법 제 242조에 의하면 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지 않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라는 조항을 들어서 예. 순순히 연행에 불응할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자. 예.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예. 뭐 지금도 그 형사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사후 구속영장 예.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합법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합법적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조치를 예. 한 거죠. 예. 거기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다음 시간이 중요하다고 예. 합수본부장이 이학봉 수사국장을 대동해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 예. 길어야 뭐 30분 이상 걸리겠나. 아. 그러면 정성화를 데리고 와서 이 서빙고에 갖다 놓으면 거의 시간이 유지될 거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차를 뒀다고. 30분 정도. 정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군인들이 행동할 때는 시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날 또 특히 시간 계획은 중요했다고. 예. 예.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이 그렇게 그 오리발을 딱 내밀 줄은 상상을 하셨습니까? 예? 최규하 대통령이 거부를 할 줄은? 거부를 안 하셨고,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라. 예,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결재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거는 뭐 뉘앙스는 그렇지만 그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반대한 거 아니에요? 반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미 수차에 걸쳐서 예. 연행 수사를 건의한 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 대통령께서도 이 정성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건 알고 계셨다고. 아. 예. 따라서 정말 자기가 이걸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만둬 정성화 풀어 이렇게 지시를 하셨겠지만 예.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성화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지 않았고 할 수 없었죠. 누군가 훈령을 안 내려주니까 예. 이 사인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외교관이 제일 중시하는 게 서류 문서 사인이에요. 예. 이게 예. 뭐 조약 협약다. 예. 이게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 평생 거기에 익숙하신 분이니까 장관 사인 없이 난 못한다. 이렇게 됐죠. 그날 어쨌든 이제 그 정승화를 체포하러 간 주인공이 이제 허삼수 대령인데 나중에 이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이제 쓰리허 그래가지고 사모라고. 예,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허삼수 씨 그다음에 그 허문도 씨 세 분이 뭐 실세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거는 언론이 만든 거죠. 언론은 말 만드는 선수들 아닙니까? 예? 허삼사하고 나오는 육사 동기고 친한 친구지만 허문도는 조설부 처음 출신이라고요. 봤다고. 예. 그 내가 허삼수 보고 야 예. 허문도가 누구냐? 예. 자기도 고등학교 같이 나왔는데 만난 일이 없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허문도를 우리 합수 본부장에게 소개한 사람은 박재홍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 허문도가 조선일보 기자고 도쿄에서 이제 예. 공부도 하고 허문도 기자가 이게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들끼리 상당히 친했나 봐. 예. 그러니까 또 기자 출신에다가 뭐 그 상황의 중심 인물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박재홍 이 허문도를 다리고 우리 합수본부 비서실로 온 거야. 예. 나 그때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고 갔는데 그 짧은 시간에 허문도가 이 합수본부장한테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충정서리 부장 가시더만 제가 비서실장으로 데려가시더라고. 야 진짜 이 서울대학 출신들 빠르네. 예. 내가 혼자성으로 내가 네. 웃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문도하고 만나게 된 거지. 만나도 보니 다 허실. 예. 근데 저는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허문도 허삼수도 청와대에 가만히 있는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허문도야. 예. 그래서 이게 벌이 꽃가루를 날리는 것처럼 허문도가 허시 꽃가루를 계속 날리는 거야. 아, 이거 자가 발전이었나요? 그날 그 정승화 연행에 참여한 인물은 그 허삼수 씨 아까 말씀하신 그 우경윤 대령, 성환옥 대령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요? 성환옥. 성환옥은 육사 18기 헌병병과예요. 예, 6분 헌병돼 있었다고. 예. 예. 그러면 이분도 저기네요. 정승화 라인 사람. 그렇죠. 다 정승화 부하들이야. 예, 우경윤, 성환옥 다 정승화 부하예요. 예. 합수본부장 부하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합수본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합수본부 수사대 헌명 지원을 받았다고. 예. 검찰 지원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인이 된 거죠. 예. 그 지금 댓글창에서 질문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요.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 그 오일량 대령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 중수본부장을 갖다가 중앙정보부장을 갖다가 딱 체포했을 때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설득을 하는 그런 예. 반응을 보였는데 정승화 총장을 이제 허삼수 대령 등이 이제 딱 연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승화 총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허삼수한테 이제 상세히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됐나? 어. 그게 같아요. 그래 가니까 이제 이청 계단에는 이제 뭐 가족들이 내려오고 정성화 예. 총장이 이제 밑에서 이제 오경영 대령이 권정들어가 아니라 오경영 대령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이제 오경영 대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조금 가셔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정성화 경사령관이 목소리를 높인 거야. 니들 뭐야? 어? 전화 걸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과정에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오경영 대령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 어디서 총장 공관실에 그 안에서 바깥에서 쏜 게 아니고 안에서 안에서 아니 창구 바깥에서 쏜 게 아니고 안에서 그 허삼수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자기는 보지도 못했대요. 예. 그대로 쓰러졌대. 예. 그래서 허삼수가 이 정성화 경사령관을 팔을 딱 끼고 예, 예. 사격 중지시키세요. 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정성화 그러니까 총장 정 쪽에서 총장이 인지를 야 너희들 잡고. 조용해.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이 수사관이 둘인가 있었다고 네. 한길수인이 예.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경호원하고 그다음에 그 부관들실에 있던 애들하고 이게 부딪히고 바깥에 이제 뭐 경비병들끼리 부딪히고 했는데 데리고 차로 빠져나왔다고. 그 허삼수가 그러더라고. 오경영 대령이 갑자기 팍 쓰러지고 그다음에 정성화 총장 기세 등등해가지고 그래. 그 이게 놓치면 뭐 이게 임무 나겠구나. 끝이야. 그러니까 허삼수가 강단이 있는 분이네요. 있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건 불가능해야. 수사국장하고 합수본부장의 인선을 잘한 거죠. 예. 팔 딱 끼고 사격 멈추세요. 예? 더 이상의 사격을 못하게 딱 인질처럼 딱 잡아버리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허삼수는 정성화 총장 끌어낸 거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그 심각하게 네. 그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과연 그러면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안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두환 그 합수본부장은 어떻게든지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그 건의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12월 15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12월 12일을 택해서 이날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패스를 하고 장관에게는 뭐 얘기가 안 통하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그 재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핵심을 보면은 이거 대통령 재가 사항이 아니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그날 간 게 잘못 간 거예요. 안 가고 그대로 안 가고 연행했어야 그냥 연행을 했어야 되는 거 뭐 아니에요? 합법적이니까. 예, 왜냐하면 예? 합수부는 국가로부터 12.6 수사에 관한 전권을 이임받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정승화를 연행하든 뭐 누구를 연행하든 최규하 권한대행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필요치 않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상황이에요. 불구하고 우리 그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너무 좀 그 쫄아가지고 그저 쫄은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관례가 예, 쭉 있었습니다. 관례가. 소위 장군급을 예. 조사를 보안부대가 수사관을 할 때는 예. 그 장이 대통령께 참고 보고했다고.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관례예요. 예. 그리고 우리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여기에는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뜻이 있다고. 그 법적으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나놓고 보니 관계 실수야. 예. 괜히 그 가는 바람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안 가고 예. 연행해서 예. 잡아놓고 네. 사후 보고했으면 예. 조용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 나중에 뭐 최규하 대통령이 뭐 재가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그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합수부는 국가로부터 11.6 수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조사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그 중요 인사들을 연행하거나 체포할 때는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례상 어쩔 수 없이 가서 보고한 거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무슨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재판 받을 때도 그 부분은 네. 제가 안 됐습니다. 예. 뭐 고소인들은 그걸 제했다고.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지금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예. 제가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고려가 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날짜를 하필이면 12월 12일로 잡았고, 그리고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조홍 헌병단장의 진급 회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는 바람에 합수본부가 의도적으로 장태환 씨를 빼돌리기 위해서 12월 15일 날 조홍 씨의 그 회식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그날 기습적으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 많은 날짜 중에 12월 12일로 특이를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졌죠. 좀 음모론 비슷하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승화 연행조사는 12월 15일 전에 끝내자는 방침이 서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12월 12일이냐? 예. 이날이 육군본부 진급심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장군 진급심사. 예. 차기현 육군의 장군. 제일 중요한 날이긴 예. 하네요. 그리고 조홍 장군이 그때 장군이 됐다고. 수경사의 주요 이 대령급 참모들은 예. 수도권에 있는 장군 지휘관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 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 부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조홍 장군이 자기가 이제 장군 진급됐다고 턱을 내겠다 예. 해서 그 조홍 자리가 씨가 그 헌병 대령이었다고. 대령이었죠. 그 육사 13개예요. 이 장관은 하나에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장군 심사 끝나서 장군된 턱을 내는 날로 그날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날 호스트는 조홍 헌병대령이었다고. 예. 거기에 이제 합수 본부장도 초대 받았지만은 이 보고 때문에 간다 소리 못 하고 예. 알았다 하고는 안 갔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정병주도 있고 뭐 수경사령관 장태환도 있고. 이 전부 다 수경사 헌병은 이 서울 시내 총 예. 예? 이 군기 잡는 책임자거든요. 예. 그래 다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덕으로 내 장군 됐기 때문에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우스 본부장께서 꼭 그날 해야 되나. 예. 이게 또 뭐 연말 연시 되면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그거 유인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 정승화 총장 재가를 받기로 한 날, 30경비단의 이제 유학성 장군, 아까 말씀드린 그 차기원 장군 얼굴을 보여드리면, 요 분들입니다. 박희도 장군, 황영시 장군, 요 네 분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30경비단에다가 모셔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신군부의 쿠데타 모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이분들 모임은 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 하려면 병력을 끌고 나와야 된다고. 예.
그럼 이 병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병력도 없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부대에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쿠데타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맨몸을 혼자 왔는데 예. 자기 부대든 다 부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박유도 장군은 이제 일공수 네, 여단장이고 일공수 여단장은 늘 청와대에서 인사를 직선다. 아. 중요한 대전복 부대고 서울에서 예. 이게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공수특전단. 예. 지금은 많지만 최정예 부대고 예. 대통령이 늘 관심을 두는 부대고 예.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저 여단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복 부대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예요. 네. 12기고.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대전복 부대가 이게 정성화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 오라. 예. 그저 휩쓸리지 말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나머지 유학성 장군, 예. 저분은 전문 일기까지 육사 출신이 아닌 예. 이제 배경을 갖고 계신 제일 자장 어른이고 황영시 장군은 육사 10기, 예. 차경 장군 육사 8기.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특히 황영시 장군, 차기현 장군, 유학성 장군이 저 합수본부에 있을 때 시간 나면 오셔가지고 왜 빨리 수사 하나 예. 정성화의 그 의문점을 빨리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분들 분들이죠. 군에 다 중진들이거든요. 예. 맨날 이 합수본부장에게 이제 압박을 가했다고. 정수가 빨리 조사하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합수본부장 입장에서는 상생 계획을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사전에. 예. 그래서 그날 와서 차는 한잔 합시다. 예. 왜 불렀나? 예. 정성화를 우리가 연행해서 조사한다. 여러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연행한 이후에 이제 군의 여러 가지 여론을 이제 뭐 끌고 예.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에서 선배님들이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 때문에 모신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총도 안 가지고 병력도 안 가져왔다고 예. 무슨 수로 쿠데타를 해요? 그러니까 정승화의 연행의 불가피성을 그렇죠. 사후에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모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려야지. 맨날 예. 전두환 장군 사무실에 와서 압박을 가했으니까. 자, 그 과정에서 예.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이 12월 12일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이학봉 수사국장을 대동하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이 일을 알고 있는가? 그랬을 때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보안사 수사 사건 보고 때는 결재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관례와 관계없이 관계 국무원을 통해서 결재하겠다. 노재현 장관을 호출해라. 근데 노재현 장관이 안 나타났죠. 뭐 어디 사라져 버렸지.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최규하 대통령의 이 과정, 이때 요 옆에 있었던 분이 신현학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신현학 국무총리가 노재현 장관이 나타났을 때 계셨을 겁니다. 아니요, 이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 그렇나요? 예. 최규하 대통령은 이게 결재를 그러면은 이분이 흔쾌히 이걸 하려고 한 건지 뭔지 결국은 이 양반이 이 결재를 안 한 바람에 이제 혼란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재를 이제 늦춘 건데 네. 안 하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예.
니들 다 손대 했을 텐데 안 그랬잖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네네. 대로 예. 따라서 결제는 하긴 하겠는데 공무위원 서명을 받아오라. 그 이제 정상적일 때는 당연하죠. 예. 그러나 이 비상시에는 그게 정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최 대통령께서 너무 고지식 하신 분이야. 그 위급한 순간에도 야 장관 서명 받아와 예. 이러셨다고. 이게 앞으로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는 예. 한국 시끄러운 나라니까요. 늘 이비기 관리에 대한 생각은 해둬야 됩니다. 정말 급할 땐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뭐 대통령 직함 달고 있는 책임 거 안 아니겠습니까? 져야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예. 하고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는 책임도 제일 커요. 그렇죠. 네. 예. 그 책임은 안 지고 권력만 내가 갖고 있겠다. 그건 아주 나쁜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이학봉 수석장을 대동하고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는데 이제 다시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예. 지금 현장에서는 한남동 총장 공간으로 출동한 이분들은 이제 허삼수. 예. 좀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금 그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경윤 대령이 김재규가 총장님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을 해서 총장님의 증언을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동행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승화 총장이 너희들 어디서 왔어? 이놈들 잡아라. 그러자 뒤에서 경호대가 총을 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뒤에서 예. 쏜 게 아니라 공간 안에서 이제 날아왔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경윤 대령이 그 총탄을 맞고 하반신 예, 불구, 그대로 불구자가 쓰러졌어요. 됐죠. 그대로. 예. 그날 우리 수사관도 들어가서 예. 차에 싣고 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예. 허삼수 대령의 이야기를 그 당시 들어보면 예. 들어가서 깜짝 놀랐대요. 이 경호가 안 바깥으로 꽉 헌명소대하고 이게 깔려 있더래. 그러면은 공간 공간 안에 안에도 내부에 뭐 안에는 이제 뭐 가족하고 예, 뭐 예, 예. 부속실이 예, 예. 있는 건데 그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예. 이제 공간 올라온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바리케이드가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이 초병들이 있고 이 건물을 또 둘러싸고 있고. 예. 이것을 끝나는 게 이 바깥에 또 예비대가 있은 거야. 여기에 여기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요 그림을 보시면 총장 예, 있네요. 공간 내부 약도가 이렇게 예.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쉽게 하면 경호 요원이 꽉 깔렸더래.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경호 요원들이 다 가득 차 있었단 말씀이죠. 정문에서부터 공간 꽉 깔렸더래. 사이에 그래서 이 비무장으로 두 사람이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비무장으로 오경윤 대령이 쓰러지니까 허삼수가 자기도 모르게 이 정성화 장군을 그래서 이제 딱 인질처럼 껴놨대요. 자동적으로. 그날 안 그랬으면 끝났죠, 거기서. 그 우리가 다 잡혀갔다고. 합수부 몽땅 10개 갔겠죠. 예. 아휴. 김재규 김재규는 본부장, 김재규 부장 그 연행할 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정승화 총장 연행할 때도 정말 완전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연속되는군요. 예. 그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 우경훈 대령은 하반신이 불구가 돼서 뭐 영원히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휠체어탑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가요? 예? 생존에 계신가요? 생존에 계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다 말 못 들었는데, 예. 아주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성실한 분이었다고. 자, 이렇게 아주 뭐 대혼란이 벌어지면서 지금 그 원래 그 정상적인 계획에 의하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받아서, 예. 그 다음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해서 서빙고 보안부실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전두환 장군이 30경비단에 가서 군 중진 원로분들에게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정승화를 연행해서 오늘부터
착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조사를 했으면 깨끗이 끝날 그렇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일이 막 엉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엉키게 만든 거는 결국은 또 최규하 대통령이잖아요. 뭐 최종 책임이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건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누란의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 이런 리더가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교관이 대통령을 맡아서 위기가 뻥 터지니까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행동을 벌인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으로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총리 제도가 존속하는 한 예. 총리는 대통령 유고실을 대비하는 위기 관리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말 고분고분 잘 듣는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 고분고분 그다음에 뭐 똑바른 사람 갖다 놓으면 예. 말은 잘 들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위험할 때는 기능이 마비해요. 따라서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에 예.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가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1979년 10월 26일서부터 12월 12일에 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 용인술의 달인급에 속한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를 중앙정보부장에 갖다 놔, 차지철을 경호실장에 갖다 놔, 이런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은 최규하를 총리로 임명을 해. 뭐 위기 상황에서 10시간 잠수를 타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 이거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원칙을 무시한 인사입니다. 예. 그건 뭐 박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데 예. 경호 책임자는 예. 절대로 자기 직계 가족이나 예. 총애하는 개인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소위 직업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경호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성 있는 사람은 더욱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정부 책임자는 더욱이 친구, 친척, 친한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 대통령한테 속일 수도 있고, 예? 요리할 수도 있다고, 이 정보를. 그 케이스가 김재규 차지철인데, 예. 이제 박 대통령이 18년 완벽하게 국가를 장악했으니까 자신이 넘쳤겠죠. 그 말년에는 그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인사 실수예요. 예. 예. 동기생에게 정보를 맡기고 예. 자기 혁명 부하를 갖다가 이미 정치적으로 머리가 다 큰 사람 경호실장은 정치에 쳐다보면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런데 이게 정치에 이미 물이 들 대로 든 사람을 또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벌써 지금 1시간 20분이 시간이 너무 빨리 돼서 예. 12.12는 이제 이 순간부터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예.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이제 그 이 충돌이 벌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그 육군본부 측의 그 대응 그리고 그 대응에 역으로 대응을 한 이 합수본부 측의 이 그 대응 행위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번 다음 진짜 주에 월급이라도 나오셔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런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렇죠. 그 우리가 이걸 리뷰하는 게 꼭 50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저 이거 최대현 기자한테 한 말씀 물어봐야지. 예. 아유, 80년에 몇 살입니까? 80년이면 저 유치원입니다. 예? 81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억이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은요.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맨날 나왔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왜 막 운구차 같은 거 막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맨날 뭐 욕했죠. 울고 그러는 예? 거.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만 어른들이 울었던 기억. 독재자 전두환 뭐 맨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랬죠. 나중에 배우는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예. 예. 우리가 역사를 제자리에 세워놔야죠. 네. 예. 그 당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좀 잘 모아서 지금 뭐 댓글창에서 많은 말씀들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12.12가 지금은 이제 드디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막 병력들이 막 움직이고 정말 그 정승화 총장을 다시 이제 탈환하기 위한 막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도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댓글창에서 여러 의견 주시고요. 질문 또 주시고 하는 거 저희가 또 그때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 이 생사의 사선에서 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이 우리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예. 아마 다음 시간에 정말 뭐라고 할까 그 생생한 그 말씀들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그렇고 지금 5.18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12.12 이후에 5.18까지의 또 역사적 재조명도 쫙 해드릴 테니까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준비한 제5공화국 역사의 증거 시리즈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쫙 한번 몰아보시게 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댓글창에서 많은 댓글 남겨주신 2,000명이 넘는 분들 감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주 수고해주시는 저희 준 펜앤드마이크 식구가 되어버리신 허평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